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if문, 조건문에 해당하는 이제 if문을 이제 배우셨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아마 이제 또 실습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어, 음, 다음 이제 진도로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 바로 한번 그 if문을 활용해서 간단한 이제 또 프로그램 실습 코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다음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VS 코드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역시 오늘 날짜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2023-04 오늘이 26이죠. 그다음에 확장자 py 지정해서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볼 거냐면요. 일단은 이제 PC방은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나이를 입력하고 출입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또 코드 내용을 좀 먼저 이렇게 우리 이제 글로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형태는 좀 건너뛰고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은 이제 PC방에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밤 10시에 나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출입 가능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그 PC방에 와 있는 사람의 나이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 나이를 입력받고, 그 나이가, 그 청소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18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18세보다 나이가, 같거나 크면은, PC방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근데 18세보다 이제 적은 나이가 된다. 그러니까 17세부터가 되겠죠. 17세 이하의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은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입력받고 입력받은 나이가 18세보다 이상인지, 18세 이상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상이면은 뭐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라는 이제 인사를 하는 이제 그런 문장을 출력해 주고요. 그다음에 17세 이하가 되면은 집으로 이제 갈 시간이다라고 알려주는 이제 문장을 출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끝나면은 협조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문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나이를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를 입력 받아서 이제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ag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변수를 만들면서 바로 우리 이제 input 함수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는 이제 숫자 형태로 이제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int 즉 정수형으로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해서 int 명령어를 바로 사용을 하고요. 그 안에다가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나이를 입력하세요라는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이를 이제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자, 입력받은 age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즉 나이가 우리가 이제 18세 이상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if 문을 이제 사용을 해서 age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크거나 같냐 여기 18이라고 적어주면 비교 연산을 적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비교 연산을 통해서 참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면, 즉 이제 청소년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조건식 뒤에 우리 콜론을 찍어주시고,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을 바로 이 if문보다 4칸 들여쓰기 된 그
칸에다가 6번 라인에 요 6번 라인에 4칸 들어쓰기. 그래서 우리가 콜론 찍고서 이 부분에서 콜론 찍고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 상태에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즐거운 시간. 청소년이 아니니까 PC방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라고 네, 문장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근데 18세가 아니면 그죠? 이 조건식, 이 조건, 이 품은 옆에 있는 조건식 거짓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청소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청소년일 경우에는 즉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역시 이 7번 라인에서 else라는 키워드를 또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else는 위에 있는 if와 같은 라인에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 들여쓰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 else 하고선 콜론 한 다음에 또 역시 print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집에 갈 시간이네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 입력받은 나이를 이제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청소년이 아니면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라는 문장을 출력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해당하면은 집에 갈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문장을 출력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또, 프린트문을 사용을 해서, 협조,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10번 라인의 프린트는 지금 3번, 5번, 7번과 같은 라인에 있죠. 이 10번 라인은 if, else문과 전혀 상관없는, if문과 상관없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f와 else에 해당하는 그 참일 경우에 이 조건문, if문에 해당하는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에 해당하는 실행할 코드는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는 거 그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밑에 이제 실행이 돼 있죠. 자, 나이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15살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이죠. 15살은 자, 집에 갈 시간이네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문장 찍어주고요. 자, 우리 10번 라인에 협조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if, else, 지난 시간에 배운 if, else문을 활용을 해봤고요. 자, 요번에는 한 가지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존에 했던 거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해놓을 거고요. 주석 처리를 하고 그 밑에다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이제 다중 if문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if, else문 아니고 if랑 else 사이에 el if문을 사용해서 조건들을 계속 지정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하고선 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컴퓨터와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위바위보를 이제 서로 이제 컴퓨터와 이 사용자가 그죠? 사용자가 가위바위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키보드로 가위바위보라는 이 단어를 입력을 해서 가위바위보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랜덤하게 가위바위보를 내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자,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게 사용자는 가위바위보라는 문자를 직접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 컴퓨터는 랜덤하게 가위바위보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 배우지 않은 명령어를 하나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랜덤이라는 명령어를 하나 사용할 건데요. 이 랜덤이라는 명령어는 컴퓨터가 아무런 값이나 숫자를 하나 이제 발생시켜주는 명령어가 바로 이제 랜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그 랜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랜덤이라는 우리 명령어를 하나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랜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뜻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랜덤한 값이란, 알 수 없는 의미의 숫자를 말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의미의 숫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 현실 세계에도 종종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죠? 바로 로또. 그죠? 로또를 우리가 이제 복권을 하려면은 1부터 45 숫자 중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그죠? 찍고, 그다음에 당첨을 할 때도 랜덤하게 그 1부터 45번에 해당하는 공들이, 그죠? 막 안에서 돌다가 랜덤하게 이제 나오죠? 그런 형태로 랜덤한 값, 임의의 값을 출력해주는 이제 그런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랜덤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랜덤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이 랜덤이라는 명령어가 속해 있는 파이썬에서 그 랜덤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놓은 묶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묶음을 내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 파일 안에 불러와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우리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mport 하고선 띄고 random이라는 이렇게 명령어를 써주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지금 작업하는 요 2023년 4월 26일 파이이라는 요 파이썬 파일에서 요 랜덤이라는 이 명령 안에 그 명령 묶음 안에 있는 그 랜덤이라는 그 명령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쓸 수 있는 요 프린트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은 이제 바로바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그 많이 사용되는 이런 명령어 말고 어떤 이제 특수한 이제 먼저 수학과 관련되거나 먼저 그런 명령어들도 이미 이제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명령어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불러와서 써야 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impor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수학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수학과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또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항상 그래서 맨 첫 줄에 어떤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첫 줄에 이제 작성을 해서 내가 어떤 실행 프로그램을 이제 밑에서 이런 이제 요 랜덤의 묶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이제 명령어를 쓰게 되는데 그런 묶음이 먼저 포함이 돼야 그 밑에에서 이제 그 묶음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첫 줄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또 하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우리가 숫자들을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랜덤이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그 뒤에 점 찍고 landin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 쉼표 4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 landint라는 안에 두 개의 숫자를 지정하는데 이 앞에가 이제 시작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끝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줘라라고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작과 끝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랜덤 하고요. 초이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다시 소가로 안에 대가로를 열고요. 여기다가 뭐 김밥, 그다음에 쉼표,
라볶이,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돈가스. 그러니까 어떤 목록을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짜장면.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초이스라는 요 명령어 안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목록 형태를, 그래서 여기, 원래는 이제 요 정식적인 명칭은 이제 리스트라고 해요. 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 하나의 변수에는 하나의 값만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형태의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을 배울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게 이제 리스트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값을 저장을 시켜 놓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 있지만 리스트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가면 이제 또 나오니까, 리스트 자체로 이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요 랜덤이라는 애를 한번 써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런 형태를 먼저 보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초이스라는 명령어 안에다가 요 초가로 안에 이렇게 대괄호를 다시 치고 그 안에다가 어떤 이제 목록 형태의 어떤 값들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뽑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랜덤이라는 명령어가 이 초이스라는 이 목록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뽑아준다. 요 랜드 인트는 시작과 끝값, 숫자 값을 지정해주면 1부터 45까지의 값들 중에 임의의 숫자를 컴퓨터가 알아서 뽑아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랜덤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랜덤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요번에는 이제 자, 우리 주석 처리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port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랜덤이라는 여기 예, 랜덤이라는 명령어 묶음을 이제 import 불러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랜덤이라는 이 묶음 안에는 다양한 이제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이제 쓰고자 하는 랜덤이라는 이제 명령어를 쓸 건데 걔가 이제 요 랜덤이라는 묶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위바위보, 이제 우리 이제 가위바위보를 내야 되겠죠? 컴퓨터는 알아서 내부적으로 이제 발생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용자도 이제 가위바위보를 이제 직접 내야 되니까, 자, 핸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우리 인풋, 우리 가위바위보 문자 그대로 입력을 하게끔 할 거니까, 따로 뭐 이제 숫자 형태로 변환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인풋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문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나의 가위, 보, 예, 또 나의 가위바위보 이렇게 써주시면은 뭐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그죠? 이 가위나 바위나 보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가위바위보에 대한 데이터는 myhand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이제 가위바위보를 내야 되겠죠. 이번에는 컴퓨터가 내는 가위바위보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comhan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컴퓨터는 이제 입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위바위보라는 목록을 만들어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그죠? 임의의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choice라는 명령어, 랜덤 choice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목록 안에 가위바위보를 넣어주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커맨드 대입 연산자 우측에는 랜덤 아이고 음, 초이스 써주고요.
자, 이 안에다가 소가로하고 그 대가로를 다시 열고, 그다음에 가위, 네, 그다음에 쉼표, 큰 따옴표, 가위, 쉼표, 보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목록, 가위바위보라는 이 목록 중에서 랜덤하게, 이 프로그램이 한번 실행될 때마다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사용자가 낸 가위바위보가 마이 핸드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랜덤 초이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가위바위보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한 값이 이 컴핸드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죠? my hand와 com hand에 들어가 있는 값을 서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위를 냈고 컴퓨터가 가위를 내면 서로 비긴 게 되는 거고요. 내가 가위 내고 컴퓨터가 바위를 내면 내가 진 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위를 내고 컴퓨터가 보를 내게 되면 내가 이긴 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바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가위를 내면 이긴 게 되는 거고요. 바위와 바위를 내면 비긴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위를 냈을 상황의 경우에 컴퓨터가 어떤 걸 냈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그죠? 비교를 하면은 우리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비겼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if문을 이제 조건문을 통해서 자,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my hand에 지금 이제 사용자가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y hand에 들어가 있는 값이 가위냐,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위를 냈을 경우가 되는 거죠. 가위를 냈을 경우에 자, 우리 이 if문 안에 이 조건식이 참이다 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가위를 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다시 우리가 if문을 통해서 사용자가 가위를 냈으니까 컴퓨터가 가위를 냈는지 바위를 냈는지 볼을 냈는지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첩 if문 형태로 다중 if문과 같이 중첩 if문과 다중 if문이 이제 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if문 옆에는 조건이 참일 때, 그러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if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컴핸드의 값이 가위냐. 자, 그 조건을 이제 가위냐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낸 게 가위냐라고 했을 때, 가위, 참이다. 그러면은 위에 사용자가 낸 것도 가위. 그다음에 밑으로 참이니까 밑에 와서 컴 핸드에 들어가 있는 거, 즉 컴퓨터가 낸 것도 가위. 그래서 이 조건도 참이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죠? 비긴 게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첫 번째 이품은 있죠? 23번 라인의 이품은 안에 24번에 있는 이품의 조건이 참이면 둘 다 가위가 낸 경우가 되니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프린트 비겼습니다. 그죠? 둘 다, 가위를 냈으니까 비긴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가위가 아닌 다른 걸 냈다라고 하면은 이 if문은 그죠? 24번에 있는 if문의 조건식은 거짓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컴퓨터가 이번에는 이제 가위가 아니라 그러면 바위를 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다중 if 조건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조건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때 이제 우리 다중 elif라는 명령어를 또 사용을 해서 command 옆에다 조건식을 또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그러면 바위를 낸 거냐, 바위라는 값이 같냐, 커맨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바위랑 같냐, 얘가 이 조건식이 참이다. 그러면 컴퓨터는 바위를 고른 게 되겠죠. 자, 그러면 printf 자, 사용자는 가위를 낸 거고
컴퓨터는 바위를 낸 거니까 어때요? 예, 진 게임이 되겠죠? 졌습니다. 유유.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ELIF에 있는 조건식도 거짓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가위도 아니고 바위도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ELIF를 사용을 해서 자, 커맨드에 들어가 있는 값이 그러면 이번엔 뭐냐? 맞다. 그러면은 프린트 이겼습니다. 그죠? 사용자는 가위를 낸 거고, 그다음에 컴퓨터는 보를 낸 게 되니까, 이겼습니다. 그죠? 이긴 게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용자가 가위를 냈을 경우에 컴퓨터의 값들, 가위바위보를 비교해서 이겼는지, 졌는지, 이겼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이번에는 사용자가 가위를 안 냈어요. 그러면 이 입후문의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요 밑에 있는, 그죠? 이 입후문, 첫 번째 입후문, 23번 라인의 입후문에 안에 있는 이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빠져나와 버리겠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번에는 가위가 아닌 바위를 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위를 확인하고 또 컴퓨터가 무엇을 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구조가 똑같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얘를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23번 라인부터 29번 라인까지 사용한 거 그대로 컨트롤 C 하고요. 자, 이 30번 라인에 맨 앞에 띄어쓰기 하지 말고 맨 앞으로 와서 컨트롤 V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독성을 위해서 한 30번 라인 한 행을 좀 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 얘네가 지금 여기 각각의 if문이 아니라 하나의 if문으로 쭉 이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23번 라인의 if문에 바로 첫 번째 조건식 거짓이 나왔을 때는 바로 31번 라인에 와서 다시 조건식을 또 다른 이제 사용자가 바위를 냈을 경우에 조건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를 elif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elif 다중 if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가위를 낸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요번에는 elif 명령을 키워드 작성하고 자 그러면 myhand에 가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바위가 들어가 있냐 자 바위라는 조건식을 한번 또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위가 아닐 경우에 그러면 이제 바위냐 이게 참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바위를 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가위를 내면 진 경우가 된 거죠. 그러면 졌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그죠? 유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바위를 냈는데 컴퓨터도 바위를 냈다. 그러면 여기는 진 경우가 아니라 비겼습니다가 되는 거죠. 비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을 냈을 거. 컴퓨터가 볼을 냈을 경우에는, 아, 가위를 낸 게 이긴 거죠. 네, 여기가 이겼습니다. 첫 번째가 이겼습니다. 자, 그다음 볼을 냈을 경우가 졌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걸 눌러서 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바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가위를 내면 이긴 거고, 바위를 낸 거면 비기고, 볼을 내면 진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사용자가 가위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다른 걸 냈다. 즉, 보가 이제 남았죠. 볼을 냈을 경우에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23번 라인과 31번 라인의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를 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똑같이 이제 31번 라인부터 37번 라인까지 그대로 컨트롤 C 하고요. 한 줄바꿈하고 자, 띄어쓰기 하지 말고 맨 앞에 39번 라인에 맨 앞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 할 거고요.
자, ELF 요번에는 my hand의 값이 보냐, 보라는 이제 조건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를, 즉 사용자가 보를 냈을 때 컴퓨터가 가위를 낸 거면은 졌습니다가 되는 거죠. 졌습니다. 자, 근데 보를 냈는데 컴퓨터는 바위를 냈다. 자, 이번에는 이겼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겼습니다. 자, 근데 보를 냈어요. 컴퓨터도 보를 냈으면 이제 비겼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그죠? 사용자가 가위를 냈는지, 바위를 냈는지, 보를 냈는지에 따라서 컴퓨터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졌는지 이겼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3번에 있는 이 부문의 조건식이 거짓이다 그러면 이 부문 밑에 해당하는, 그죠? 4칸 들여쓰기 된 이 코드가 요 23번에 해당하는 이 부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는 중첩 입후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중첩 입후문 안에서도 ELIF가 쓰였고요. 바깥쪽 입후문에서도 ELIF문이 쓰였죠. 자, 요거는 이제 다중 입후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여러 경우일 때 그 여러 개의 경우 중에 한 경우에 해당하는 어떠한 값들을 이제 어떤 코드들을 실행하고 싶을 때 쓰는 게 ELIF, 즉 다중 입후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품문 안에, EL이 품문 안에 또 다른 이 품문이 이렇게 쓰인 것을 이제 중첩 이 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냈을 경우에 우리 컴퓨터에 또 가위바위보 경우와 또 비교를 해서 졌는지 이겼는지 비겼는지를 예,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가위바위보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위를 내면은 컴퓨터가 뭘 냈는지에 따라서 이겼는지 졌는지 비겼는지를 판단해 주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이해리 품은 다음에 또 역시 46번 라인은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엘즈문을 하나 이제 만들게요. 엘즈문. 자, 우리 엘즈문. 자, 그러면 23번에 있는 조건식 얘도 거짓이고 그 다음에 31번에 있는 이해리 품문의 조건식도 거짓이고 39번에 있는 이해리 품문의 조건식도 거짓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죠? 사용자가 가위랑 보라는 이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하는 지문에서 가위바위보라는 그 문자를 입력하라라고 했지만 사용자가 꼭 가위바위보를 입력하라라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조건은 모두 다 거짓이 나오겠죠. 자, 그런 경우는 그죠? 사용자가 가위바위보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엘즈문에서는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뭔가를 이제 잘못 입력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어떤 이제 내용들 이제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은 그죠? 문구나 이런 경고창이나 이런 것들을 띄워주죠.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뭐 간단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우리는 가위바위보라는 정확한 이 데이터가 들어와야만 이 if문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가위바위보가 아닌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엘즈문에 모두 다 거짓이 나왔다는 얘기는 가위바위보라는 세 가지 중에 문자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위바위 중 하나를 내세요. 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럼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이제, 코드나 이제, 그러니까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은, 이런 문구를 띄우기 이전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계에서 가위바위보라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꼭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미리 확인을 해서
입력부터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할 때는 일단은 다 입력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고선 잘못 입력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처리들이 이제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가위바위보라는 데이터, 이 문자들을 제대로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컴퓨터와 이제 비교를 해서 대결을 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비교가 되겠죠. 비교를 해서 이겼는지 졌는지 판단을 해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가위바위보 중에 다시 하나를 내세요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만 다시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반복문이라는 걸 배우면은 얘네들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게임을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처리도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하나씩 이제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만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용자가 키보드로 가위바위보를 입력하면은 컴퓨터에 가위바위보, 컴퓨터가 이제 가위바위보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게 되면은 그 비교를 통해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판단해주는 한 번의 게임만 할 수 있는, 그죠? 한 번의 게임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고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의 가위바위보라는 지문이 뜨고요. 그 옆에다가 자, 가위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위. 자, 그러면은 졌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컴퓨터는 바위를 낸 게 되겠죠. 바위를 낸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건 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다시 실행해서 바위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또 졌네요. 그러면 컴퓨터는 보를 낸 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겼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죠? 보를 하니까 컴퓨터는 주먹을 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게임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실행을 해서 다시 이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프로그램이 좀 엉성하죠. 그죠? 우리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죠?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아니면은 어떤 선택권을 줘야 되죠. 게임을 이제 계속 한번 딱 실행하면은 바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고 그 게임이 이제 끝났을 때 다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이제 졌으니까 뭐 나 그만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만 이제 게임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든지 이런 형태로도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반복문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그런 형태가 이제 또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요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제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if문을 이제 단순한 if문, 그 다음에 참가 거짓일 경우에 각각 실행할 코드를 달리할 수 있는 if else문, 그 다음에 다중 if문,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뭐 지금 가위바위보를 이제 실습을 해봤지만 우리 이제 성적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일상생활에 그저 조건이 여러 경우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그런 이제 선택적인 구도를 가야 될 게 이제 상황들이 많이 있죠.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 구조를 만들 때는 이런 이제 if문을 이제 단순 if문, else if문, 다중 if문, 그다음에 중첩 형태로 if문을 이제 중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 그다음에 반복 구조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이제 반복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조건문, 제어문 중에 이제 조건문을 본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반복문, 반복 구조에 이제 사용되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반복문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우리 키워드 명령어는 이제 포라는 이제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을 사용하는 이유, 즉 필요한 이유는 반복문 없이 즉 코딩을 한다면 코드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도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었는데, 자, 얘가 지금 우리 실행을 해보니까 이제 한 번만 딱,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한 두 번, 세 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반복문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반복문이라는 걸 모를 때는 우리가 이 게임을 두 번, 세 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죠? 이 코드가 밑에 요 한 번 끝나는, 아이고, 그죠? 요 한 번 끝나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어가면 돼요. 그죠? 예, 예. 요 50번 라인에다가 우리 제 코드, 그 입력하는 거부터 해서 또 한 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세 번 하고 싶다? 또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게임이 한 번 진행이 되고, 끝나면은 그죠? 또 진행이 되고, 끝나면 또 진행이 되겠죠. 자, 요렇게, 여러 번 게임을 할 수 있게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때요? 그죠? 똑같은 코드를 지금 세 번 하려고 하니까, 그죠? 109번 라인까지 왔어요. 109번 라인. 자, 세 번 게임 하려고 코드가 엄청나게 길어졌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코드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반복문을 사용하면은 수백 줄의 코드를 단 몇 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109 라인을 이제 썼는데, 자, 세 번 게임 하자고 이 코드를 109번 라인까지 늘렸단 말이죠. 그죠? 109번까지 늘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반복문을 쓰면은 이 처음 게임할 수 있는 이 코드 20번부터 48번 라인까지 얘를 그냥 코드를 그대로 두고 얘를 그냥 반복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코드는 늘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게임을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복문은 프로그램 안에 특정 부분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자료에 이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방금 전에 그 가위바위보 게임 제가 계속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붙여넣기 한 게 이제 그 내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어떤 이제 난생 처음 파이썬은 재밌습니다라는 이 문장도 내가 한 20회 또는 이제 100번 출력하고 싶다. 이 문장 자체를 100번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print라는 이 코드를 그죠? 100번 써야 되는 거죠. 100번. 예. 100 라인에 걸쳐서 100번 써야만 우리 이 파이썬은 재밌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100번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뭐 20회, 100회 정도는 뭐 충분히 복사 붙여넣기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뭐 1000회, 10,000회라고 했을 때는 그죠? 아무리 복사 붙여넣기 한다라고 해도 1000번이 넘어가고 10,000번이 넘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많은 이제 반복 작업이 필요할 때, 동일한 작업이 많은 반복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반복문이다. 반복문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반복문에는 이 포문이라는 애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파이썬에서 이 포문을 사용하는데 이 포문을 어떻게 쓰느냐? 자, 이렇게 포라는 키워드, 파이썬에서 이미 지정해 놓은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for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오고요. 그 다음에 in이라는 또 키워드가 옵니다. in이라는 또 키워드가 오고요. 그 뒤에는 range라는 또 명령어가 와요. range라는 명령어가 오고요. 그 가로 안에다가 세 개의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세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래서 여기 이 값들은 쉼표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 값은 시작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값에 플러스 1한 값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가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range라는 이 함수, 명령어는 지정된 범위의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range의 가로 안에 3이라고 넣어주면은 이 완전한 형식은 0, 쉼표 3, 쉼표 1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작, 끝, 증가값이라는 이 세 개의 값을 다 쓰는 게 원래는 원칙이지만 얘를 이렇게 하나만 쓸 수 있는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인지 가로 안에 0, 3, 1이라고 되어 있으면 0에서 시작해서 2까지 1씩 증가하는 값들로 반환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0이 시작값이죠.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뒤에 두 번째 값이 3으로 되어 있죠. 3. 근데 여기 끝값에 플러스 1을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2까지.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1씩, 숫자가 1씩 증가하면서 그 값을 반환하라라는 이제 뜻이 되는데, 쉽게 이제 생각하실 때는, 0부터 2까지 반복을 해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0부터 2까지는 0, 1, 2라는 세 개의 숫자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숫자가 1씩 증가하면서 몇 번 바뀌냐면 그죠? 0에서 1, 1에서 2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반복의 그런 횟수를 이 range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지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렇게 막 어렵게 많이 쓰여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실 때는 이 rang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포라는 반복문이 몇 번 반복할지 그 횟수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인지 함수의 세 번째 증가값은, 요 세 번째 들어가 있는 증가값은 1로, 그러니까 1씩 증가하게끔 이 범위, 그러니까 시작과 끝값이 이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횟수를 지정할 숫자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이 1씩, 요 세 번째 증가값으로 지정한 그 숫자만큼, 값이 이제 커지면서 이 끝값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그 반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증가값이 1인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작값이 0일 경우에는 얘도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번째 해당하는 이 끝값만 써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지하고 가로에 3만 되어 있으면 시작값은 0이고 끝값은 즉 요 3 써 있는 두 번째 값이 그러니까 3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가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쓴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작값이 0이고 증가값이 1이면 얘네는 생략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다 써도 무방하고요. 원래는 이렇게 세 개를 다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근데 여기에 시작값은 0이고 증가값은 1, 세 번째 값은 1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생략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쓴 거랑 요렇게 쓴 거랑 숫자 3만 쓴 거랑 레인지하고 0, 3, 1 쓴 거랑 서로 같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for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i라는 변수명을 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는 위에서 선언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포문 안에서 선언, 그냥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range라는 요 명령어 안에 시작과 끝 값, 그 다음에 증가값, 요 세 가지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그 숫자가 i라는 변수에 아까 이제 반환해준다라고 했죠. 레인지 변수, 레인지라는 요 함수 명령어가. 이 앞에 우리 for하고 in 사이에 쓴 이 변수에 이 레인지의 시작부터 끝이라는 이 숫자 범위의 증가값만큼 숫자가 증가하면서 요 i의 그 증가값들을 변수의 요 값들을 넘겨주면서 이 포문이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값이 0이니까 제일 먼저 0을 넘겨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0을 넘겨주면서 이 포문이 한 번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문 밑에 이 포문과 동일하게 이 포문 밑에도 역시 포문의 안에서 실행할 코드를 들여쓰기 한 상태로 실행할 코드를 써주시게 되면 이 포문 안에서 이 레인지에서 그 숫자 값이 앞에 있는 변수 값으로 값을 대입시켜주는 그 횟수만큼 안에 있는 실행할 코드도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i라는 변수에 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증가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대입하고 나면은 다시 i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그죠? 0에서 1로 증가를 시키고 그 값을 다시 i 변수에다가 반환을 시켜주는 거, 즉 대입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i 변수에 1에서 1 증가한 2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까지 끝값이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i라는 변수에 값을 몇 번 대입을 시켰냐면 총 3번을 대입을 시켰죠. 자, 이 대입하는 이 횟수가 총 이 반복문, 이 포라는 반복문의 횟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번, 이 프린트문이 총 3번 반복해서 난생 처음 파이썬은 재밌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3번 반복해주는 형태로 만드는 반복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형태를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ange라는 애 대신 대괄호를 열고 0, 1, 2라고 해주시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값이 i라는 변수에 한 번씩 각각 대입이 되는 만큼 그 횟수만큼 역시 프린트 밑에 반복문 안에 있는 요 실행할 코드가 반복해서 그 횟수만큼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있는 in이라는 키워드 뒤에 있는 애들이 이 앞에 in이라는 키워드 앞에 있는 변수의 값이 각각 대입이 되면서 그 횟수만큼 포문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 i라는 변수의 뒤에 있는 range 또는 이렇게 대괄호에 있는 값들이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대입이 되죠. 자, 그러면 이 i라는 이 변수에는 숫자 우리가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지정한 횟수만큼 증가하면서 i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i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 포문 내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for i, for 키워드 쓰고요. i라는 변수명 쓰고 in, range 0, 3, 1을 각각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시작값 0, 끝값은 이 range에서 끝값을 작성할 때 내가 끝값을 3까지 0에서 3까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range에서 쓸 때는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게 3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2란 값을 요 자리에 써주셔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값을 지정할 때는 내가 실제 원하는 건 3이지만 레인지에 쓸 때는 플러스 2란 값을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써놓은 것은 3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2인 거고 실제 플러스 2란 값이 여기 이제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실제 레인지에서 끝값으로 끝값의 숫자 값을 지금 여기는 2까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0, 4, 1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 범위는 0부터 3까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5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0부터 4까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4가 될 때까지 0이 4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i라는 변수는 이 폼은 안에서 실행할 코드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린트문에 i 변수를 찍어주시게 되면은 요 포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i 변수의 값,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제 같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i 변수는 0, 1, 2라는 숫자 값이 들어가서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변수는 이 레인지에서 넘겨준 시작값 0부터 2까지 각각 i 변수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반복할 때마다 i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계속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 1, 2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장은 동일한 문장이 되겠죠. 얘는 이제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문장이 이렇게 세 번이 출력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포문까지 이렇게 보셨는데요. 포문 요거 말고도 이제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 더 이제 포문에 관련해서 더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포문을 활용한 또 실습 예제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은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푹 쉬시고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